발제 제목을 문명의 전환, 교육의 전환 부제로 AI 기술형 문명이 요청하는 교육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관건인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결국 피상적이지 않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발제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감하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는 AI 기술 혁명과 팬데믹이 결합한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차원의 많은 위기들이 중첩이 되어서 메가 크라이시스 국면에 우리는 현재 서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위기, 특히 다음 세대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요. 문명 전환기를 이끌어 나갈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상실한 우리 청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네, 그러한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문명 전환의 충격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깊이 각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 교육은 과연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명이 전환이 되는 시대에는 교육도 반드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문명 전환기의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 안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 전환기에 대응을 해서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AI 기술 문명, 이것이 이제 문명 전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 기술 문명이 제기하는 인간의 본질,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기술 비관론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주장하는 학자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AI와의 공조를 피할 수 없다면 AI와 협업을 하면서 미래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AI를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협업하는 사람이 미래 인재일 것입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께서도 앞서 이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때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기계가 무력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계만 망가지고 그들 또한 도태되었고 세상은 기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류 문명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인류가 문명을 거슬러서 뒤로 못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선에서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바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저에게 주었던 첫 번째 화두가 바로 AI가 재구성하는 인간의 인지 환경에 대해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인간의 인지 환경을 둘러싼 그 최근의 변화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이 사유하지 않고 다음에 맡겨버리는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간이 판단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의 추천에 의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깊이 읽는 독해라든가 문해력이 급속히 퇴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고요. 깊이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사고가 일상화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단순한 생활 양식의 변화라기보다는 인간 역량의 구조적인 재편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뇌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 어떤 뇌의 그 변형 그 형태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간의 뇌의 사용 방식이 재조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우려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은 인간의 고유의 인지 역량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고의 근육을 튼튼하게 길러줘야만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가장 지능적인 도구 AI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인지 역량이 퇴보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그 우려의 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그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하버드대 출신 신경과학자인 제레드 쿠니 토마스 박사가 미국의 그 상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G세대라고 하죠.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그 세대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이 역행한 세대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속적으로 지능이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데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인지 능력이 낮고 또 주의력이라든가 기억력, IQ, 문해력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인지 기능이 저조한 세대라는 그런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가 올해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전 일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에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연구진과 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그 연구진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인간의 의지와 사고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 습득이라든가 이해력, 적응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이 모든 면에 있어서 AI, 특히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지식 근로자들의 인지 활동이 확연히 이제 떨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6월에 한 미국의 명문대 졸업생이 그 졸업식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 챗GPT 덕분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서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준 바 있는데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고도로 지혜롭게 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생성형 AI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는 이 AI를 결국 인간 사고의 대체물이 아니라 증폭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학제적인 그런 그 사유를 확장하는 장치로 활용을 하게 되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코 AI에게 먼저 초안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초안을 작성하고 나서 AI를 비판과 이 반론의 토론 파트너로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 토론을 토론 배틀을 이어 나가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AI에게 어떤 아까도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계속적 답변이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사고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마치 창고를 방출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을 이제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래서 사유, 검증, 성찰이 이 세 단계 고도화 전략을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반드시 사유의 주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주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과 가치 결정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시간을 잘 안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 교육개혁, 이 문명 전환 시대의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된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 내용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시대적인 비동시성, 미스매칭 현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대체로 19세기 이전에 형성된 학습, 지식 체계입니다. 이에 관해서 교수자들은 20세기형 인간이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21세기 디지털 네이티브 학습자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20세기까지는 이게 이제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 문명 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명 전환 속도를 교육제도가 이제 못 따라가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산업 변화의 갱신 속도를 교육 콘텐츠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이죠. 네, 사실 대학은 이미 검증된 지식의 보존을 중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문명 전환 시대에 미래 역량의 형성과 이 검증된 지식의 보존 이 두 기능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시를 해야 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 과거의 지식 체계를 재생산하는 데 머문다면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나간 시대의 언어와 논리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성찰하는 교육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매 교육사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제 교수자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전환 시대의 지식 체계와 교수자, 학습자 간의 간극을 저는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 전환 AI 시대 교육은 어떠한 변화된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청년 세대의 위태로운 현실은 문명 전환을 선도해야 할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자는 당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나아가서 평생을 마주할 세계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생 즐겁게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기주도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과정인지를 제대로만 가르쳐도 저는 청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생 교육 시스템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으로 급변하는 노동 생태계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AI에다가 여기다 자동화에다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까지 결합이 된 시대를 우리는 만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 붕괴가 되었고 직무 기술의 수명도 급속도로 단축이 되고 어떤 직업은 재편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한 이런 현실을 만났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반복 중간 숙련 노동의 빠른 대체인데 여기에 주로 1년차에서 3년차의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확연히 줄어드는 이 청년 노동이 축소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IMF 외환위기를 통해서 한국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 유연화,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서 AI 기술 혁명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결합을 함으로써 인간의 노동이 계속해서 이제 축소되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직업 경로가 점점 불투명해지는 이런 시대.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작년 10월에 아마존이 AI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14,000명을 정예 해고한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무디스사가 한국이 AI로 인한 노동 변화에 특히 이제 취약하다라는 경고를 또 보내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장 심각한 난제는 바로 잉여인간, 노동 구조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 나는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 나는 사회가 버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자존감의 위기가 점점 이제 확대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의 과제,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게 던져주는 큰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우리는 깊이 이제 신뢰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떻게 이걸 구현해 나갈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개혁은 이제는 평생 직업이 이제는 사라진 시대를 만났고,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최소한 직업을 5번, 직장이 아니고 직업을 5번 전환을 해야만 하는 이 시대에 직업은 변해도 전이 가능한 역량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에 복합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소통 능력, 이거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21세기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제 시간을 제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으로 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견디고, 워낙에 이제 급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변화를 견뎌내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교육을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평생 교육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주도 학습, 평생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노동과 무관하게 인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급변하는 노동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쉽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시대에는 안정적인 직업 모델이 사라지고 임시직의 일자리가 대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문명이 뒤로 못 따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느냐고, 아무리 우리가 개인이 하소연해도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존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임시직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회와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사회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개인이 해야 될 노력마저도 등한히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과거에는 그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는 그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 한 15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는 일이 있을 때 일하고 없으면 쉬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그 변화에 이제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기술 혁신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AI 시대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앞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유연하고 그리고 적응하면서 평생 자기주도 학습과 역량 재설계를 하는 사람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으로 지금 AI 기술혁명의 키워드가 초연결, 초융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휴먼 커넥션은 점점 빈곤해지는 이런 시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연결과 접속은 증가하지만 이 진정한 의미에서 친근한 관계는 점점 약화가 되어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가장 외로움과 고립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제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립감, 정서적인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가상세계에 과잉으로 몰입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 2~3시간, 그러니까 최소한 1~2시간 정도 빼앗기고 운동도 안 하더라고요. 운동 시간도 1~2시간 빼앗기고 그런데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이는 것이죠.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잠식되고 이러다 보면 신체 리듬이 붕괴되고 또 이것이 또 정신적인 회복력을 또 저하시키고 다시 또 디지털 의존에 또 심화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청년들의 운동 부족이 세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인적인 건강의 악순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문명 환경 자체 아까 사용 환경을 완전히 재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명 환경 자체가 인간의 정서, 신체, 사회성을 동시에 재구성하는 구조적인 이 문제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명 전환기에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대인관계가 위축되면서 전인적인 건강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는 현실인데 이러한 문명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면서 그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 인력이 힘인데요. 세상이 근본적으로 급변하는 문명 전환기에는 고난과 역경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역량인 회복 탄력성이 학교 의무 교육에 지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조만간 수십억 인간을 고용시장에서 몰아내고 막대한 규모의 무용계급, 잉여인간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이 잉여인간이 출현하는 원인에는 일자리의 절대 부족이나 관련 교육의 결여뿐 아니라 마음 근력, 회복 탄력성도 포함될 것이다. 심대한 불확실성이 항구적인 특성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세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적 회복 탄력성과 풍부한 감정적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명 전환을 만나서 교육을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지식 습득, 지식 전달 위주의 인지 역량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AI 문명 전환기에는 비인지 역량, 뭐 공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뭐 인내, 진영,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 근력과 관계 근력을 함께 키워줌으로써 이 두 역량을 통합하는 교육 구조가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세기 학교 교육과 인재 개발의 핵심 목표는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또 일부 학자들은 인지 역량보다 비인지 역량 향상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지만 사실 저는 두 역량을 동일하게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AI 특이점을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특이점이 오기 전에 인간의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인간의 지능이 AI의 지능이 결국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예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또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 특이점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거를 넘어선 순간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극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써 현생 인류의 힘으로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주장한 분이 레이 커스와일, 그 구글의 기술 이사인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이 특이점을 이제 논의를 시작했을 때는 2045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AI 기술 혁명이 한 10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제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이분을 잠깐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분이 2005년에 세계 미래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이 마치 벌레와 같은 수준이었다면 2023년이라고 이렇게 딱 날짜를 딱 픽스해가지고 제시를 하기를 이때가 되면 인간의 지능과 대등해지고 넘어서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2022년에 챗 GPT가 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과 같이 학습하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2045년이 되면 하나의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특이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인류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인류는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종국에는 인류가 소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는데요. 이분이 에디슨 이후에 최고 천재 발명가로 일컬어지고 있고 미래 적중률이 뭐 80% 이상을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2005년도 이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서 이때부터 제가 이분을 주목을 했는데 이때 이분이 어떤 얘기도 했냐면 2045년이 되면 인간이 계속적으로 장기를 교체를 하면서 마치 신처럼 불멸해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멸하는 시대가 열 때까지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약 영양제를 150알을 복용한다. 그래서 이분이 13억이나 되는 그 이제 자금을 이 영양제를 섭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AI 특이점을 이제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세대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유의 힘이 떨어지고 그 수학 문제를 국어 문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푸는 이런 현실. 그래서 수학 학원에서 국어 수업까지 병행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AI 특이점을 맞이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다
이제 조합이 되어서 제가 문명 전환기에는 교육도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AI에 앞도는 특이점 도래 이전에 인간의 지식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고도화된 기술 문명 속에서 수동화된 인류는 스스로 만든 문명 속에서 인간적인 역량을 상실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은 특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사후에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점 도래 전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을 이룩하는 것은 21세기 교육계에게 주어진 책임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혁명 이것도 제가 다 이제 제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지식혁명은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 있는 지식인지, 특히 이제 인간 존엄성에 어떤 지식이 기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것인지, 이 지식이 공동선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성찰하는 인식론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식혁명은 기술 중심 문명 속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도덕적 주체로 이해하는 자기 인식의 전환, 특히 인간의 존엄과 책임, 공동선을 포기하지 않는 가치 의식의 확고한 정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을 과연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최근에 그 뇌과학이 발표한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서가 뇌 기능 전체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최적의 이라는 거를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에 의존할 때 가장 뇌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독서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혁명, 의식혁명을 가능케 하는 독서, AI 시대에 다시 독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지적 자율성,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때는 이런 거를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독서와 함께 신문 읽기, 지식혁명과 이 의식혁명을 촉진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서 신문 읽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신문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연결하는 융복합적 학습, 실제적인 학습,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과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사회적 학습. 그러니까 제가 다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이걸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신문 읽기는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변화를 꿰뚫는 통찰력을 기르는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잉여 시간, 잉여 두뇌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통찰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확연히 달라지게 된 현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론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조직 신학자인데 제가 AI에 대한 그 연구를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잉여 시간, 잉여 두뇌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제가 이제 한 2, 3분 안에 이제 지금 발질 마무리하라고 지금 저한테 계속 독촉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2, 3분. 그러면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명 전환기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저는 총체적인 인성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 진짜 위기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잊어버리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이 인성교육을 이제 지금 이 인성 시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메가크레스 시대에 구상한 것이 지금 인성의 중요성인데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죠.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비장의 무기는 인성이다라고 인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교육의 방향이 총체적인 인성 교육입니다. 네,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의 핵심 과제가로서 이 기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명 전환의 위기를 완충하고 문명의 퇴행을 막기 위한 교육의 안전장치로 이 총체적인 인성 교육이 기능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21세기 인재 및 리더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최고의 융복합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는 흔치 않은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래하게 되었는데 천원을 살려서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인류 공용을 위한 인공지능의 지혜로운 활용, 그리고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을 가능케 할 총체적인 인성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기술 문명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지능이나 효율성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기술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기술 문명이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축소하려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문명 전환기의 위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이다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문명 전환기의 교육개혁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지식혁명은 지식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재배치하는 일이며, 의식혁명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분별하는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식혁명과 의식혁명은 결국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교회의 교육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문명이 전환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분명한 이 기준을 붙들 때 다음 세대는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을 분별하는 책임적 주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문명 전환기의 다음 세대 교육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